설마 제 미용실 개업식에 형님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부터 걸레로 바닥을 반질반질 닦아서 광을 내고 첫 순이만 어떤 손님이 올까 기대하면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내 미용실이었어요. 미용 공부하면서 야간하러. 바이트는 기본 목욕탕에서 때까지 밀었어요. 말단 미용서로 온갖 잡단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10년을 올라와 자린 내 미용실이었죠. 딸랑 하니 소리와 함께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상품을 챙겨 돌아선 그대였죠. 어서 오. 그러나 차마 어서 오세요까지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앞에 앉은 사람을 멀뚱멀뚱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손님 처음 봐? 하필 첫 손님이 형님이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장난해. 다른 직원도 없고 혼자 머리하고 감기고 청소까지 하려면 좀 힘들겠다. 아, 처음이라 인건비 아끼려고요. 일단 대꾸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음료 뭐 드시겠냐? 머리 어떻게 하실 거냐? 안 물어. 아, 평소 형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제가 고졸의 고아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형님의 태도는 사실상 시댁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아인 저를 만만하게 봤죠. 그러나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건 고아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고아원에 저보다 2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생. 그 아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애가 허리까지 닿았던 머리카락을 이상한 모양으로 자린 채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고아원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어? 그 아이에게 아무리 물어도 그 아이를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누군가 괴롭힌 게 분명하다고 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그 애가 고아원 놀이터에 혼자 숨어 있던 하고요. 저는 손에 가위를 뜬 채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뭐해? 역시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나 가위 가져왔는데. 그러나 제가 들고 온 가위를 보자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갖다 판다고 했어. 누가? 엄마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해. 알고 보니 그의 친엄마가 학교로 찾아와 머리카락을 잘라갔던 거더라고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머리카락 좀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 있죠. 엄마랑 연락하고 있었어? 음, 너는 안 데리고 간대? 음, 그러면서 그 애가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삐죽삐죽 잘린 그의 머리카락을 정성껏 다듬어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버린다를 찾아와 팔 머리카락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모자라. 미용실 갈 돈도 아까워서 그냥 가위로 숭덩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정성껏 다듬어졌다니 그 애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비로소 웃더라고요. 아, 예쁘다. 그러게. 너 단발머리 엄청 잘 어울린다. 그때부터였어요.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일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부터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었다 보니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큰 기법이었어요. 남편과 만난 것도 미용실에서였어요. 막내를 막 지나서 보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그 미용실로 머리를 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빠르게는 2주에 한 번도 오길래 점점 더 친하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바뀌어서 보자는 제안을 받았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어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미용은 홀로 서야 하는 인생의 목표였고 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 일이 시댁께서는 천대받는 일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미용사라고? 대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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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것보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거지. 잘하기도 해요. 개업하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 어머, 나 동서. 그 꿈을 우리 서방님을 통해 이루겠다는 거야? 시집빛 아니라 취집빛에? 형님의 한마디에 시대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아니요. 저 그동안 성실하게 일도 있고 돈도 모아서 기가 차서 진짜 고아인 건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어. 막말로 네가 고아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성실한테 대학도 안 갔어? 결국 시어머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제 시간을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댁께서 저는 대학에까지 안 왔다는 이유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됐고 결국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랑 살사라면 저예요. 어머 서방님, 고아의 고졸의 미용사라니 저런 애들은 기대도 늘렸어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대가 나오는데 과일 각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넌 나한테 완벽한 여자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반대하실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한다니까. 내가 고아의 고졸인 거 자기가 말하기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었어. 시댁의 반대는 우리 사이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반대하던 말든 결혼식을 강행했고 결국 시대 식구들도 결혼식에 모두 참석했어요. 비어있는 제 혼조사기를 보는 시선이 아주 매서우셨지만 그럼에도 결혼하게 됐죠. 그러나 결혼은 정말 현실이다군요. 형님의 시어머니까지 저를 무시하는데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대학원 출신의 브랜드숍 오너인 형님은 늘 명품을 두르고 다녔어요. 그에 비해 저는 늘 저렴하고 편안한 시장 통옷을 선호했죠. 좋은 옷을 사봤자 늘 미용약품이 먹고 해서 오래 입을 수 없었거든요. 형님은 그런 자를 번번이 비우셨어요. 그것도 시장에서 샀나 봐. 아, 네. 시장 옷이 저렴하기도 하고 계속 쌓입어야 했어요. 시장 통호 같네. 그래도 어디 갈 때는 비싼 옷도 입어야 하지 않아? 갈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이제 유부녀인데 집안 행사도 종종 있을 거고 사실 남편이 사준 비싼 옷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결국 비우스만 살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무 보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웃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래 누가 형님이 나를 자기는 시장에서 산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니까 아이 참 그건 당신 생각이고 길 가다가 다 물어봐. 내가 미용실에서 당신 왜 첫눈에 반했는데? 왜 반했는데? 청바지 입은 비싼 너무 예뻐서 몸에 반했어? 그래서 지금껏 말 안 했구나? 아니, 원래 처음에 눈길을 가는 건 아무래도 왜 뭐니까 괜히 쑥스러서 타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있어서 자신감이 바닥나는 건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 전부터 계획해온 미용실 개업 준비를 시작했죠. 시댁에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이미 다 알려더라고요. 그러나 누거나 축하한다는 문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업 첫날 형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여기 앉으면 돼? 형님은 여전히 얼절덜이하는 저를 지나쳐 미용실 의장이 앉았어요. 우리 VRP 매장 다음 주에 리오 풀링이거든? 그러면서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어요. 와, 하게. 프리미엄 컬링으로 하자. 가장 비싼 거. 쉬. 저기는 30만 원짜리. 네, 고맙지. 그래도 첫 손님인데 가장 비싼 걸로 해줘야지. 내가 가는 청담동 헤어실에 비하면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업 축하로 가장 비싼 머리를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더라고요. 그 사이 이전 미용실 단골들도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제가 혼자 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 와, 미용실 너무 좋다. 근데 혼자 할 거면 예약제로 운영해도 되겠는데 손님 많아지면 그렇게 할까 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잘 될 거야. 저기가 하는데 어떻게 잘 안 돼. 제가 단골과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형님은 자꾸 코웃음을 쳤어요. 꼭 가수롭다는데 단 표정이었죠. 그 사이 새로운 손님들도 하나둘씩 오면서 미용실이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형님 머리도 완성이 됐죠. 형님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본 형님이 살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러나 형님은 직업을 열더니 50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내가 첫 손님이니까 나머지는 동서가 싸. 첫 손님이 잘 들어온 덕에 벌써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 동서가 쏘는 게 맞지. 그래서 50만 원을 느끼겠다고요? 아래에 싸 라면 동서가 해야지. 고졸이라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말은 오히려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손님도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50만 원을 받았어요. 다음 손님 오실게요. 저는 불쾌한 심정을 감추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었어요. 다음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형님이 거울을 보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동서 미용실 왔어요. 저 같은 VFE 손님이 첫 손님으로 와줘야 미용실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비싼 걸로 했어요. 제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 덕질 텐데 가장 비싼 걸로 해야죠. 그럼요. 제가 뭐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고아한테 이 정도 너무 쏙했어요. 길 가는 거짓한 태로 적선하는 마당에 순간 고아라는 단어에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옆에 있던 바리강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형님에게 다가갔죠. 마침 형님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형님 머리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뭐 다 끄는 거 아니었어? 한 번에 칼같이 못해? 이런 이 동네 미용실이나 하고 있지. 머리 마음에 드신 거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기는 무슨 그냥 딱 동네 수준이네.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머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나 자주 가는 청담동에서 그러면 거기서 머리 다듬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쓴 돈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동서는 그 정도 풀어 오실 것도 없어? 하긴 저도 풀어 있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머리를 그냥 둘 순 없죠. 그러면서 바로 바리강을 켰죠. 그리고 그대로 형님의 정수리에 일자로 고속도로를 내줬습니다. 순간 형님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안 됐어요. 손 치우세요. 다쳐요. 저는 이어서 바로 옆 라인까지 바리강으로 밀어버렸고 흡사 황병처럼 가운데 머리가 비어버린 형님은 용수철이 트여오르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동서 미쳤어? 진짜 미친 거냐고. 미용실 안 손님들이 전부 저랑 형님을 봤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저도 그 머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해결책을 찾은 건데. 야, 너 진짜 돌았어? 너 진짜 내 머리 이렇게 밀어놓은 거야? 아직 다 밀었는데? 야, 성당동 어디서 머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 잘라내는 거 너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여서 최선을 처치를 한 건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얘가 진짜 돌았나? 이 꼬르만들은 놓고 뭐가 마음에 안 되냐고? 너 진짜 미쳤니? 형님 손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네가 나 이 꼴로 만들었으니 놀란 거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렇게는 안 넘어갈 거니까요. 뭐? 그렇잖아요. 떡하니 와서는 30만 원짜리 가장 비싼 머리 해달라고 하고는 50만 원만 내셨죠? 제가 고졸이라 눈치가 없다면서 제가 손 아리동서니까 눈치껏 나머지는 내라면서요. 지금 저한테 갑질하신 거세요? 아세요?
그래, 갑질 좀 했다. 내가 네가 지구한테 갑질도 못하냐? 고소할 거면 하시라고요. 저도 돈 떼인 거 모욕당한 거 전부 고소할게요. 돈은 그렇다고 쳐. 근데 모욕? 네가 고졸인 게 내 탓이야? 그건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지. 제가 고졸인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비아니한 거리는 건 모욕 맞아요. 그건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의 고졸들을 다 모욕하는 거죠. 네가 어디 그냥 고졸이야? 넌 고아잖아. 이 세상에 고어도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 고하랑 고조르기 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결국 형님은 남은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끌어올려 묶다시피 한 채 명실을 나갔어요. 순간 명실 안에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형님이 뛰어나가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요. 저기 여러분 그때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박수를 제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잘했어. 아니, 고아의 고졸이라고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김 원장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30만 원짜리 머리에 넣고 50만 원 내는 신보는 또 뭐고요. 갑질 신고 꼭 하세요. 우리 김 원장님, 얼마나 앙금이 많이 써였으면 잘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고소해서 증인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해요. 내가 얼마든지 증인해 줄 테니까. 저는 손님들께 허리를 숙여 사져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를 계속 무시하시던 형님인데 기억한다는 소식이도 축하 인사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찾아왔어요. 최선을 다해 머리도 해드렸는데 30만 원짜리 해놓고 50만 원 내는 것도 모자라 고아의 고졸이라고 또 무시하시길래 그만 제가 과했습니다. 더더구나 손님들 앞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 문제에 나도 신경 안 써요. 나도 집에서는 남편 머리를 바리강으로 박박 밀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저 형님 2번 다시 원장님 미용실에는 못 오겠다. 바리강으로 머리 밀릴까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고 손님들이 이해 덕분에 남은 분들의 머리도 안심하고 정석껏 해드렸어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죠. 시댁께서 부르령이 떨어진 겁니다. 너 당장 내 집으로 와라. 어머니, 저 미용실 아직 문 안 닫았는데요? 그깟 미용실이 문제니? 당장 못 뛰어와? 형님 때문에 그러세요? 묵히 뭘 물어? 시어머니가 제 가게 땀 있는 안중에도 없으셨기에 일단 가게 문을 닫고 시댁에가 기러 했어요. 수습은 해야 하잖아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걸엿반 물세례를 받았어요. 다름 아닌 형님이었죠.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밀린 머리를 가리내라 모자를 쓰고 있는 형님을 보니 화가 좀 가란더라고요. 이제 화가 좀 풀리세요. 내가 이 정도로 풀릴 것 같아. 참 형님답네요. 그냥 물도 아니고 굳이 걸엿빗물이라 네 저는 얼굴의 모든 먼지를 대충 털어내며 말했어요. 넌 걸엿빗물도 아까워.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음식물 처리기에 이미 다 넣으셨다고 해서 참는 거야. 아, 참 고맙네요. 그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에 축축한 걸려를 집어던지시더라고요. 그 걸엿반 물이니 그걸로 닦으면 되겠네. 내 집 더럽히지 말고 물기 안 없이 깨끗하게 닦고 와라. 제 얼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검한 걸엿들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꼭 참고 물을 뚝뚝 끓이면 시대 엑스업하러 가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걸엿반 물 닫았고 라고 했지. 제가 뭐 걸엿도 아니고 진짜 걸르를 닦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요. 예, 큰일이야. 얼른 가서 수건 갖다 줘. 형님이 마지막에 수건을 갖다 던지더라고요. 하여튼 미푸상이야. 그러니까
누가 걸렸반 물을 끼워 얹으래요? 너 아직도 이 사태 심각성을 모르겠니?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께서 골치가 아프다는데 이 말을 집은 제 고개를 저으셨어요. 작은 애 너 가게 하나 차렸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진 거야? You pay? 요이마이머니 이오너 고니터케 직전됐음. 처음 이어너 고니터케 직전. You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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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더. 처음 이언 디벤려. 그런다고 네가 고졸의 고아 출신인 건 한편하잖아. 이 집안에서 너 정도의 스펙으로 고개를 들고 살겠다고? 어머니 저 이 집안에서 고개 들고 말고에 관심 없어요. 그저 제 꿈 이뤄가면서 남편이랑 행복한 가장 꾸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굳이 개업 첫날 찾아와 속을 뒤집은 게 누군데요? 나도 다 들었다. 아니, 아무리 30만 원짜리 머리하고 50만 원을 내밀었기로 사람 꼴을 입고로 만들어놔? 네 형님. VIP 매장 재오픈 시그도 못 가게 생겼다고? 정 안 되면 전부 미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가 진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네 형님에 고소하겠다는 거 내가 겨우 말리고 있어. 그래도 식구끼리 고소는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네 형님이 대신 물을 꿀고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른 거야. 저더러 형님 앞에서 물을 꿀고 사과를 하라고요? 그럼 고소당할 거야? 그러면 저도 고소할 거라고 형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미용실 CCTV에 형님이 전태한 말 행동 전부 녹화돼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진짜 왜 이래?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머니, 저 이 집안 서열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뇌물을 꿀고 사과를 안 하겠다고? 고소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미용사가 손님 머리를 이 직역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께도 사과드렸고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형님이 진짜 축하지도 않는 제 미용실 개업일에 오시지 않았다면 행여왔더라도 정당하게 값을 지급하고 머리하고 기분 좋게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머리를 해드린 건데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었어. 근데 동서가 완전 기분 잡치겠잖아. 사과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있는데 사과 못해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형님이 소설퍼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먼저 시댁을 뛰쳐나갔고 저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사과해. 싫어요. 너 그러다 진짜 미용실 문 닫는다? 막말로 네가 내 새롭게 뭐가 있냐? 그 미용실 하나라도 건사고 있어요. 야, 면이 서지. 면소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지갑을 가져오시더니 25만 원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면 되겠니? 정말 제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너 같은 비롱베니가 도다니면 왜 이렇게 써? 네 형님이 돈 5만 원 내고 머리했다고 이러는 거잖아. 아무튼 30만 원짜리 머리하고 5만 원은 네 형님도 우순짓 한 거 맞지만 솔직히 말해 네 미용실 수준에서 한 머리면 5만 원도 많은 거 아니니? 저는 시어머니가 내민 25만 원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간의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이 돈은 안 받겠습니다. 이 돈이면 네 미용실 하루에 출은될 거 아니야. 준다고 할 때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받아. 어머니의 오늘 제 미용실 매출이 이거의 10배는 돼요. 뭐?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런 류 시대 글라오는데 진짜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마침 그날따라 야근이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용실 문 벌써 닫았어. 미용실로 갔어.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당신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고 와인도 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힘든 일 있었어? 혹시 그래서 일찍 닫은 거야? 여보, 나 완전 사고 쳤어. 놀란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도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당혹스러워한 것도 잠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 진짜 형수님 머리를 밀어놨어? 황비용처럼? 정수리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와. 우리 와이프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결국 내가 잘못했다 이거지? 나도 잘한 짓은 아닌 거 알아. 아니, 나도 말 잘 드려야겠다 싶어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하도 밀어날 정도로 참기만 하길래 끝까지 착하게 만날 줄 알았지. 다행이네 뭐. 다행이라고? 형님은 나 고소한다고 난리야. 화라고 해.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 일? 남편의 분위기가 평소랑 조금 달랐어요. 그 말을 끝으로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조촐한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다 잊고 행복한 생각만 해. 시간이 좀 지났고 나니까 미안하긴 해. 정하니. 되면 가발이라도 쓰겠지. 그래를 옆머리 남겨준 게 얼마야. 그건 한 걸 생각하면 싹 다 밀어놔도 속이 안 쉬워. 날걸? 당신 갑자기 되게 거칠어졌다?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어. 아까 바로 엄마한테 가서 한 소리 하는 건데. 형님이 끼한 증건데. 뭐 엄마가 허락하셨으니 했겠지. 형수가 무슨 배짱으로 엄마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겠어? 왜? 항상 브랜드 쇼 모너라고 어머님이 엄청나게 띄워주시잖아. 엄마가 얼마나 많이 사주시는데. 형수가 턱하면 매출이 좀 줄어서 고민이다. 그러면 엄마가 굳이 사서 주변을 선물까지 해주시고 그랬어. 정말? 그런 와중에도 당신 거는 하나도 안 사주시더라고? 난 그게 그렇게 속속하더라.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안 처시니까 솔직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이해해.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건 좀 참기 어려워. 잠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든든한 남편 덕분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일이 벌어졌죠. 미용실에 도착했는데 지역신문 기자라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보가 있었어요. 돈을 덜했다고 손님 머리를 바립깡으로 밀어버리셨다고요? 아, 그건 사실인 거죠. 누가 제보한 거죠? 제보할 만한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실 거 없고요. 사실인 거죠. 아,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그럼 이만 네? 그러더니 그 기자가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기사가 터졌더라고요. 미용실에 왔던 손님들까지 어떻게 한 건지 기사를 보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손님 왜 그냥 가세요? 여기서 머리하고 불평했다가 나도 바립깡으로 머리 밀릴까 봐요. 손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원장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 장사하려면 그것부터 치료하세요. 손님들은 우후죽순으로 가기를 빠져나갔고 손시간에 가게 안에 텅 비어버렸어요. 그날 밤까지 기다려봤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일 고요했던 미용실을 모를 여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여보, 괜찮아? 여보, 기사 봤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기선한 대로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제보가 있었다는데 형님이겠지? 안 봐도 비디오 주무요. 그러면 내가 뒤늦은 매출을 좀 올려줄까? 저 머리 다듬어야 하는데요. 당신 주머니가 내 주머니잖아. 그래도 우리 마누로 기살려줘야지. 내가 당신 만난 뒤로 머리는 늘 당신한테 맡기잖아. 나는 괴로운데 당신은 왜 이렇게 멀쩡해?
매상 올려준다고 해도 이러네요? 그냥 당신이 너무 태연해서 나 이러다 가게 망하면 어떡해. 오해는 결국 풀리게 돼 있어. 시간이 좀 걸릴 순 있겠지만 내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 미용실 소개할게. 그 정도로 될까? 분명 고소도 할 텐데 그건 내가 해결해 볼게. 고소 못하게 그게 돼?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 좀 가자. 당신 본가? 나 안 반기 싫텐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로도 며칠간 가기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이 갔어요. 계속 망설였는데 남편이 자꾸 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이번에는 같이 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 어머니로 같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더 알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댁 근처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이 매서운 눈으로 저를 재려봤어요. 어머니, 여기 가면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시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네 형님도 모자라 나까지 모시하니? 두 분 다 모시한 적 없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오지 말라고 문자했을 텐데. 근데 남편이 같이 오자고 해서요. 넌 돌아가. 난 내 아들만 볼 거다 들었지. 당장 돌아가. 밑에 남은 머리를 위로 묶은 형님의 모습이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거슬러 들어갔어요. 다들 앉아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안에 들어 같이 가져가고 한 겁니다. 아들, 나는 이제 쟤를 볼 이유가 없어. 제가 네 형수한테 한 짓을 생각해야지. 어머니랑 형수님이 한 일은 생각 안 하시고요. 아들, 너 이럴 거면 너도 당분간 오지 마. 우리 속 뒤집으려고 왔니? 속이 뒤집을 뿐이 있긴 하죠. 남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모니터를 식구들 쪽으로 돌려놓더라고요. 지금부터 형수님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수가 정체가 따로 있기라도 하다는 거야? 자, 형수님은 일단 명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형수한테 새 명품 값이 얼마인데 아무래도 짝퉁을 사신 것 같아요. 이게 형수님이 실제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여기 적힌 거 보이시죠? 진짜보다 더 완벽한 제품이라고 적힌 거.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는 올라서 형님을 봤는데 형님이 절 질려보고 있었어요. 동서주 씨야? 네. 어머니 믿지 마세요. 동서가 가짜 온라인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뭐야? 둘째, 너 정말이니? 너 아직도 네 형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제가 미용실로 고발하려고 하니까 겁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치사고 더러워서 그래. 내가 고소 안 할 테니까 이런 못된 짓은 그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 처음 봐요. 우리 남편이 잘못 찾았을 리가 없는데. 당연하지. 진짜야. 형수님, 만약 제 말에 거짓이라면 진짜 매장 주소 사진 공개하세요. 아주 번이도 벙진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당신 브랜드쇼 분용한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도 있잖아. 그거는 매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빌려간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매장에 애초에 없었던 거냐고. 이 온라인 쇼핑몰은 명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맞아. 형, 우리 다 속은 것 같아. 서방님,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속이 다녀? 저 매장 있어요. 그럼 지금 다 같이 구경 한번 갈까요? 사실 저는 내내 이상했거든요. 형수님이 브랜드쇼 모노라는데 가족들을 한 번도 초대한 적도 없으시고 또 VIP 매장 오픈한다고 아내 미용실로 머리도 하러 오셨다던데 그 매장은 오픈하신 거예요? 오픈하려고 했죠. 근데 동서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연기도 했어요. 네?
형수님 머리 모양 때문에 일반 매장도 아니고 VIP 매장 오픈이 연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이게 다 동서 때문이잖아요. 막말로 머리는 모자를 쓰시거나 가발을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지금이라도 형수님이 운영하는 브랜드 쇼 좀 가보죠? 아니, 이 늦은 시간이에요? 매장 문도 이미 다 닫는데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요? 주말에는 다들 쉬지 않아요? 브랜드쇼 매장이요? 순간 형님은 얼어붙은 넷말이 없었고 남편은 계속해서 자리를 공개하며 형님을 압박했어요. 이 온라인 매장 소유자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형수님 성함이고요. 아, 우리 서방님 이 커버구 이러시는 거구나. 서방님 동서 이거 찾느라 참 했었겠어요. 근데 세상에 동명이인이 한 두 명이에요? 형님이 호기롭게 그는 와중에도 남편이 뭔가를 검색하더니 온라인 쇼핑몰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에? 자, 이 가방두는 손 형수님 손 맞죠? 예? 반지도 똑같고 심지어 지금 하고 계신 네일아트 색깔까지 똑같네요. 형님은 황급히 자기 손을 뒤로 감췄어요. 아니, 다들 왜 이럴찔까? 그거 내 손 아니에요. 당신 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손이랑 똑같잖아. 이건 언제 올라온 거야? 신상품이라면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결혼 전부터 브랜드 쇼프 사장이라고 했잖아. 여보, 이거 다 옥무야 나를 궁지에 몰아 나오려는 동사랑 사방립 작품이라고. 지금 가보자고. 아니, 매장은 지금 당신이 매장 주인이잖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은 번호키나 지문으로 하지 않나? 우리 매장은 워낙 비싼 걸 팔아서 무조건 열쇠야. 그래도 어딘지 가보기나 하자고 결국 온 가족이 집을 나섰어요. 형님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어요. 잠깐 이쪽이었나?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나 모르겠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장 근처가 주말에 엄청나게 막혀. 그냥 평일에 가는 거 어때? 외우 형수님. 그 사이에 매장이라도 하나 빌리시게요. 결국 운전을 하던 아주머니는 차를 가기를 세우셨고 형님을 몰아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까지 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저 녀석은 증거가 있는데 당신은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여보, 결혼 전엔 당신도 내 매장 갔잖아. 당신 매장, 그 매장 당신이 일하던 곳이었잖아. 여보,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 나한테 브랜드쇼 내장이라면서 자기 매장이라고 백화점에 입점했다고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나도 다 사실인 줄 알았어. 당신이 좋았으니까 뭐든 있는 그대로 다 믿었지. 하필 지방에는 백화점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당신이 서울은 아직 못 뚫었다 그러면서 머쓱해하길래 그 무선 맞아. 귀엽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연히 그 지역으로 출장 갔다가 그 매장에 들었는데 사장님이 와 있더라고. 뭐 직원들이 사장님 하길래 물어봤어. 이분이 여기 사장님 맞냐고. 직원들도 날 알아본 건지 살짝 당황하더라고. 결국 싫어하다고는 당신이 전에 이 매장에서 일했었는데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줬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매장에 대해 너무 잘 알길래 진짜 사장님 줄 알았지. 그걸 알았는데 뭐해? 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서울에 매장 차리라면 얼마나 들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 오, 그래서 차려줬잖아. 그래, 나랑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 건데. 서울에 매장 차리라고 돈까지 줬지. 근데 또 거짓말이었다고? 여보, 분명 매장이 있었잖아. 근데 왜 그 매장을 못 찾아? 내가 찾아가? 결국 형님이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그 매장 망했어. 뭐? 처음부터 적재만 나서 그래서 시작한 게 가점형 품판매야. 그 매장 운영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이 길로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잘 안 팔려. 완전 적자야. 당신 진짜 나까지 속인 거야. 또 이 모든 얘기들은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며 눈을 감으셨어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뒤 형님은 모두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에 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됐나 봐요. 대학원 나온 것도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 분명 졸업장을 보여줬는데 친구 것 빌려서 이름만 바꿨어요. 뭐야, 너도 알고 있었어? 그것도 몰랐어요. 설마 대학도 뭐가 의미야. 가짜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안 나왔어. 뭐? 그때는 제가 더 놀랐잖아요. 알고 보니 형님이 고졸의 가난한 딸이었던 거 있죠? 그럼 결혼식 때 오신 분들은 너희 부모님은 맞니? 맞아요. 빚내서 명품이 피고 마사지도 받겨고 겨우 때 빼고 광내에서 모실 것 같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나 부자첩달의 브랜드쇼 주인인 줄 안다고 신신당부도 했고요. 아, 기가 차서 정말. 원래는 섭외해서 감쪽까지 속일 가도 했는데 그건 우리 부모님께도 너무 부려막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외국에서 사업하신다며 시골을 계세요. 완전 깡촌이요. 거기서 뭐 하시는데 그냥 바다에서 이것저것 켜다가 바세요. 배도 없고 땅도 없고. 네, 아이고야. 기가 차한다. 기가 차. 그러면서 둘째를 그렇게 무시했어? 어머니 적어도 저는 근본이 있잖아요. 동서는 아예 근본도 없는 거고요. 아이가 없어서 진짜. 그러면 그동안 내가 선물한 너희 매장 물건도 다 가짜야? 네, 세상에. 가짜면 굽대답하는 잡상인이었어? 한때는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그러면 너 혹시 둘째는 미용실 가서 5만 원밖에 안 된 것도 돈이 없어서요? 니? 해외 한번 뚫어보려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머리 좀 한 건데 결국 입골이 됐어. 해외? 미팅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이고 도야, 어떡하면 좋니? 귀한 손님들한테 가짜면 꿈을 줬으니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감쪽 같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 놓고 둘째 내 가게 가서 이 난리를 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동서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동서도 나 고소 안 하면 안 돼? 혹시 지역신문에 제방한 것도 형님이에요? 내가 그 기사도 내려달라고 할게. 내리면 뭐 해요? 이미 소문은 다 났는데 내가 그것도 바로 잡을게. 어떡해요? 그 기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됐어요. 저는 형님 이제 못 믿겠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까. 형님은 이 상황이나 해결하세요. 여보, 우리는 가자. 남편도 노트북을 접고 일어나더라고요. 형수님이 우리 집 사람을 계속 긁지만 않았어도 저도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형수님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가자면 훅 얘기하는 걸 우연히 느껴져요. 어디서요? 미팅이 있어서 오피스 카페에 갔었는데 형수님이 왜 사람들이랑 무리지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시길래 그만뒀는데 하필 제 등 뒤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짝퉁 명품 장사가 잘 안 된다. 어점을 바꿔야 하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시는데 브랜드쇼 사정이 굳이 길들지 않더라고요. 가지에 처음에는 그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 알게 된 거죠. 형수님의 브랜드쇼 매장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온라인으로 가자 명품을 팔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씀 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형과 연관된 일이긴 해도 굳이 제가 끼워서 진실을 밝히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가족들의 의견과 별기로 맞은 것처럼 형이 아내니까요. 어쩌면 형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적어도 제 아내는 자신의 칩으로 숨긴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더 당당하고 멋진 사람 같아요. 결국 형님은 눈물을 보였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갔어요. 그때까지도 어리동절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뭔가 자신만만했구나. 형님이 나 고소하는 거 못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감히 누가 누굴 고소해? 고소당이야 하는 사람이 형도 저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니. 처음에는 사랑해서 눈까지 감아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모르시로 일관할 수 있냐고. 우리 형이 불쌍해. 그러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놀랐겠지. 형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고마운 건 알겠는데. 뭐가 미안한데.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당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힘들 수 있지. 그리고 사실 가족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 그래야 당신을 더 못할 테니까. 저는 저를 위해 모든 진실을 폭로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단골들을 중심으로 그날 형님이 우리 가게에서 벌인 일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단골들이 뒤늦게 알았다면서 적극적으로 SNS에 진실을 알려준 거죠. 심지어는 영상을 찍은 분도 있었더라고요. 그 영상까지 돌면서 그날 형님이 저에게 퍼본 막말과 손이 동서 위치를 악용해 돈까지 않는 갑질이 알려지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게 호의적으로 바뀐 댓글 분위기를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마침 미용실 홍보용 SNS를 만들려고 했던 저는 SNS로 오픈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지역 신문을 통해 난 형님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손님들께 도 사주했고 다들 이해해 주셨는데 이렇게 소문이 커질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개인적인 일도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우리 미용실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분들이 절대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처신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정성으로 손님들의 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껏 매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과문에도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님의 댓글이었죠. 다 제 잘못입니다. 동서에게 까불고 함부로 대한 저를 질척해 주십시오. 제 계정에 오시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보낸 적도 없으면서 실제로 자기 계정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 30만 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자라면 그만이지만 동서의 마음에 남긴 지난 모든 상처를 반성하면서 사주드립니다. 부디 고소만큼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 미안해. 그 후로 미용실에는 다시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형님 부부는 신뢰가 무너지면서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 후로는 시댁에서도 형님을 본 적이 없네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하시는 게 전과 좀 다르세요. 얼마 전에는 머리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참지 않으려고요. 참았다가 제가 저지른 실수가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 제가 좀 부족해도 저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게 달았어요. 누구랑 다르게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참지 말고 그때그때 잘못된 건 얘기하고 사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요.